진화하는 언어 닉 채터 모텐 H 크리스티안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인간을 다른 영장류와 구별해주는 인간 고유의 특징이다. 그런데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해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 책은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는 제스처 게임과 같다고 주장한다. 설명자가 퀴즈를 맞추어야 하는 사람에게 몸짓으로 설명해서 특정 단어나 문장을 맞춰야 하는 게임 말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른다면 언어학습은 공동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무한한 제스처 게임에 참여하는 법을 학습하는 것과 같으며, 모든 새로운 게임은 과거에 이미 했던 게임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새로 태어난 언어 학습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억하기 전부터 이미 진행 중인 언어 게임의 전통에 참여한다. 어린아이나 제2언어를 학습한 성인이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게임을 시작하는 것뿐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들은 구체적인 의사소통적 난제들을 하나씩 통달해 나간다. 결국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능숙한 제스처 게임 선수가 되는 법을 배우는 일과 같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언어에 대해 안다고 생각해온 거의 모든 지식을 낱낱이 해부함으로써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혁명적 관점의 개략적 윤곽을 제시한다. 언어적 의사소통이 금지된 제스처 게임이 어떻게 역설적이게도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드러내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인간의 뇌가 마치 언어가 장기말이라도 되듯 어떻게 즉석에서 경이적일 정도로 빠르게 언어적 수를 고안해내는지, 인간이 어떻게 바로 그 순간에 의미를 창조하는지, 언어의 풍부하고 복잡한 패턴들이 타고난 유전적 청사진이나 언어 본능이 아니라 과거에 행해진 게임에 축적된 층위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한다. 더불어 언어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지, 공통의 언어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토록 놀랍도록 빠르게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지도 살펴본다. 또한 수도 없이 많은 언어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재창조될 수 있었는지도 살펴본다. 제스처 게임을 설명하기 위해 이들은 제임스 쿡 선장과 하우시족 원주민들의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한다. 며칠째 불던 강한 돌풍이 잦아든 1769년 1월 16일 오후 2시, 영국 군함 인데버 호의 제임스 쿡 선장과 선원들은 마침내 닷을 내렸다. 그들이 정박한 곳은 남아메리카 대륙 최동남단 티에라 델 푸에고 제도의 굿 석세스만이었다. 금성이 태양 표면을 통과하는 모습을 관측하려고 타히티로 가는 중이었던 그들은 앞으로 2달간 남태평양 망망대해를 횡단해야 했기에 그 전에 물과 땔감 같은 비축 물자를 보충할 생각이었다. 저녁 식사 후에 쿡 선장은 식물학자 조지프 뱅크스와 박물학자 다니엘 솔란데르 박사와 함께 선원들을 이끌고 물을 찾아 무태에 오르면서 놀랍게도 원주민과 대화를 나눠보자라고 말했다. 상륙하자마자 그들은 30명에서 40명쯤 되는 사람들과 마주쳤다. 하우시족 수렵 채집꾼인 듯한 무리는 백사장 끝에 나타나더니 이내 사라졌다. 뱅크스와 솔란데르가 앞으로 걸어나와 다른 일행으로부터 약 90m 정도 거리를 두고 선두에 섰다. 그러자 하우시족 2명도 이 유럽인들 쪽으로 45m쯤 다가와 작은 막대기들을 들어 보였다가 옆으로 던졌다. 쿡 일행은 원주민들의 이러한 행동을 싸울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의 해석은 옳았다. 뱅크스에 따르면 하우시족은 쿡 일행이 내민 선물을 여러 기이한 방식으로 친밀감을 표시하며 받았다. 하우시족 가운데 3사람은 군함에 올라오기도 했는데 배에서 빵과 고기는 먹었지만 언뜻 보기에도 그리 달가운 기색은 아니었고, 럼과 브랜디는 목구멍이 타는 것 같다는 신용을 해보이며 사양했다. 뱅크스는 배에 올라 2시간쯤 지나자 무트로 돌아가고 싶은 내색이어서 그들을 보트에 태워보냈다라고 기록했다. 공유하는 언어가 없는 상태에서 두 집단이 의사소통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저자들은 언어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세웠다. 의사소통이라는 당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원들과 하우시족은 그 순간의 기호와 상징을 만들어냈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지만 그것을 위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언어적 수단도 없는 사람들이라면 소리건 몸짓이건 아니면 표정을 통해서건 즉석에서 임시 변통의 해결책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미래의 소통을 위한 수단을 무심코 창조해낸다. 또한 그 수단을 앞으로도 재활용하고 필요하다면 바꾸기도 할 것이다. 역사 이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들은 부득이하게 만나서 의사소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수없이 처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쿡의 선원들과 하우시족이 맞닥뜨렸던 상황과 같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불행하게도 이 토착민들에게는 비참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만남이 장기화되면서 피진이라고 알려진 간소한 언어 체계가 전형적으로 출현했다. 어휘가 극히 제한적이고 문법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피진어와 같은 언어는 처음에는 제한적인 기능만을 수행한다. 즉 사람들은 피진어로 도구적이고
지시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티에라 델 푸에고 제도에서의 만남이 그랬듯 초기 피지노로는 시를 낭송할 수도 뒷담화와 잡담을 나눌 수도 없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학습과 사용이 반복되다 보면 어휘가 확장되고 복잡한 문법이 생겨나면서 피지너는 소위 크리올 언어라는 풍부한 언어로 서서히 발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IT 크리올어는 18세기의 식민지 프랑스어와 서아프리카 노예의 언어들이 혼합되면서 생겨났는데 이제는 사용자가 1천만 명 이상에 달한다. 이 잘 발달된 언어로는 사랑과 절망을 시로 표현하고 한가하게 이웃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날씨에 대한 일상적인 수다를 떠는 등 언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어떤 경우 이건 언어는 제스처 게임과 유사한 반복적인 상호작용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언어는 그 순간의 필요가 이룬 서툴고 무질서한 산물이다. 그러나 우리가 매번 새로운 의사소통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이 임시 방편들은 이전의 도전들을 해결했을 때 사용한 방식에 의해 형성된다. 아무도 언어를 설계하지 않았다. 언어의 복잡성과 질서는 무수한 언어적 제스처 게임이 빚어내는 혼돈 가운데서 출현했다. 게임을 할 때 화자들은 특정 맥락의 특정인들에게 자신들을 이해시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하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언어가 사용되면서 놀랍도록 풍부하고 미묘한 패턴들이 서서히 나타났다. 언어의 시제와 상, 격, 어순 같은 문법 범주는 넋을 놓게 할 정도로 복잡하다. 단어를 구성하는 언어음의 목록들 역시 다양하고 기묘한 데가 있다. 아울러 각 언어에는 물리적, 생물학적, 도덕적, 정신적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방대한 단어 목록도 존재한다. 언어의 모든 복잡성은 자생적이고 우연적인 질서가 누적되면서 발생한다.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인류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은 우연성의 축적으로 만들어진다. 언어적 제스처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다. 당장 즉흥적으로 급박하게 말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지나간 메시지들을 다시 끌어와 사용하고 재조합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언어 형태는 과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언어적 형태는 특정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하위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이 패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풍부해지고 더 미묘해진다. 언어가 이렇게 제스처 게임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다양한 언어 이론에 대해 반박하며 풀어간다. 다윈의 통찰을 기초로 저자들은 언어가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진화하는 체계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인간의 뇌가 어떻게 언어에 그렇게 잘 적응하게 되었는가 하고 질문하는 대신에 언어가 어떻게 인간의 뇌에 그렇게 잘 적응하게 되었는가라고 질문한다. 언어는 학습, 기억, 사회적인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위한 기존의 메커니즘의 편승에 진화해왔다. 언어는 특히 어린 아이들이 학습하도록 진화해왔다. 따라서 언어는 어린 아이들에게 일종의 놀이다. 언어 학습은 우리에게 쉬운 일이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뇌와 인지 능력을 갖춘 이전 세대로부터 다름 아닌 우리의 언어를 배우고 있다. 언어의 체계화와 진화는 인공 언어를 만들어 여러 참가자에게 전해주는 실험을 통해 임의로 생성된 언어가 시간이 지날수록 패턴화되고 체계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화 언어학 교수인 커비와 진화학자 케니 스미스와 해나 코니시의 인공언어 전화게임 실험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언어라고 하기는 힘들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웃과 완전히 똑같은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른 모든 기술이 그렇듯 개인의 언어 능력에도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어휘량뿐만 아니라 문법 실력 그리고 듣고 있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 이전에 있었던 맥락을 활용하는 능력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러나 공통 언어를 사용하는 무리에서는 문화적 진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상호 이해 기반에 조정이 되고 있으므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30년 이상을 언어를 연구해온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언어의 진화 과정을 제스처 게임 이론으로 설명하며 다른 다양한 언어 생성 이론들의 허점을 짚는다. 언어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나가는 글에서는 최근에 사람들에게 공포심마저 들게 만드는 인공지능과 언어에 대한 저자들의 의견을 담고 있다.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물음에 저자들은 답한다. 인공지능은 많은 데이터들의 집합으로 여전히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답한다. 그래서 그들이 인간의 의식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걱정은 내려놓아도 된다고 말해준다. 이 책은 약간 지루하긴 하지만 언어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다.